저는 제 자신을 10월 8일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200명이 막 학살당했습니다. 그게 어느 한 편을 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류의 편을 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월 7일 이후 몇 주 동안 더 꾸준히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한 후 인스타그램에서만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의 팔로워를 잃었습니다. 진실과 진정성을 추구하는 길을 갈 때는 항상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인생에 있어야 할 사람들도 끌어들이게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와서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법을 느끼고 에너지를 느끼며 당신의 유대인 정체성을 절대적으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두려움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쿼드 인터뷰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있죠.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남성분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그의 이름은 제레미 어웨이큰스입니다. 그의 본명은 제레미 아론슨이에요. 그는 건강 관련 기업가이자 이제는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제레미, 환영합니다. 여기 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당신을 모시게 되어 정말 좋아요. 제레미, 먼저 당연한 질문부터 할게요. 제레미 어웨이큰스, 당신은 10월 7일에 깨어났죠? 그렇죠? 네, 저는 제 자신을 10월 8일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알다시피 훌륭한 사업을 해왔거나 여전히 하고 계시잖아요. 당신은 건강 코치나 건강 상담가이기도 하죠. 제가 알기로는 10월 7일 이전에는 12년 아니 13년 동안 이스라엘에 가지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10월 7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후 몇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물론이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왔어요. 게비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정말 최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바티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레호보트 근처에 있는 청소년 마을이었어요. 20살 때 두어해 지난 뒤 여름에 다시 왔고 그 후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강한 유대인 공동체가 없어서 저도 그냥 멀어지게 됐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건강과 피트니스에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뇌에 대해 많이 아셨고 저도 항상 뇌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유대교를 제외한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건강과 영성을 추구했어요. 와, 그리고 실제로 10월 7일 몇 주 전쯤에 제 인생에서 정말 어두운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주 동안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내 인생에서 뭐가 부족한 거지? 라고 생각했죠. 제가 해결해야 할 어떤 공허함이 있었고 왜 제가 이렇게 느끼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명상을 했어요.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있는데 정말로 신이 제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어디 있었어, bro? 이렇게요. 이건 10월 7일 이전의 일이에요. 이건 그보다 약 2주 전쯤이에요. 그거 이상하네요. 네. 그리고 알겠어요. 제 33번째 생일이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샤밧에 저는 마이애미 비치에 있는 하버드에 갔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죠. 아니요. 그러니까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너는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고 마이애미에서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잖아. 그래. 여기가 네가 속한 공동체는 아니었잖아. 좋은 질문이야. 사실 나는 캘리포니아 베이 에리어에서 자랐고 아주 세속적인 유대인 공동체에서 컸어. 알겠어. 전혀 강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남부 플로리다로 이사 왔을 때 그러니까 10년 좀 넘게 전에 실제로 유대인 공동체에 녹아들려고 노력했어. 내가 처음으로 참석한 샤밧 저녁 식사는 플로리다 아벤투라에서였어. 혹시 익숙하다면? 납비가 키두시를 외운 다음에 내가 자리에 앉았어. 그리고 내 옆에 앉은 남자가 그거 안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가 안 됐다는 거야? 라고 물었지. 그랬더니 너 문신이 있으니까 유대인 묘지에 묻힐 수 없어 라고 하더라고. 제발.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아직 제대로 된 그렇게 이 인사하지 관계를 마. 시작하려는 거야. 우선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팔에 문신이 있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유대인 묘지에 묻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게 내가 예전에 유대교에 거부감을 느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는 거야.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정이 떨어지게 하니까. 나는 그게 정말로 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덜 종교적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처럼 느꼈어. 그리고 이제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단합을 가져오려고 사명을 가진 것처럼 느껴져. 네가 세파르딕이든 아슈케나즈든 좌파든 우파든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상관없어.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우리는 모두 이 특별한 공동체의 일부야. 우리는 전 세계 인구의 0.22%에 불과해. 그런데 왜 우리가 둘로 나뉘고 있는 거지? 0.02%야. 사람들이 계속 0.02%라고 말하잖아. 정말이야? 난 꽤 확실해. 제로 2%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그걸 볼 거야.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할 거야. 어쨌든 맞지? 80억 인구의 바닷속에 우리 1,500만 명이 있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왜 우리 집단 안에서 분열을 만들고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유대인 전통 중 하나잖아. 논쟁 말이야.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하늘을 위한 논쟁이 언제 독이 되고 불쾌한 분열로 변하느냐는 거지. 하지만 10월 7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보다 그전 그래. 2주로 잠깐 다시 옆길로 돌아가 보자. 샜네. 괜찮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10월 7일 몇 주 전에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서 내 삶에 더 많은 유대인 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야. 맞아. 그래서 너는 하버드에 갔구나.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나는 하버드에 갔고 하버드의 랍비가 내가 아침마다 일하러 가던 마이애미 비치의 커피숍에서 나를 만났어.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테필린을 감기 시작했어. 그가 그냥 오곤 했지. 자전거를 타고 오고 우리는 테필린을 감고 잠깐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각자의 하루를 시작했어.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카페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우리와 함께 작은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서 나는 테필린 갱이라는 것을 만들었어. 이건 10월 7일 바로 전이었어. 테필린 갱은 그보다 조금 뒤에 만들어졌지만 그러니까 너는 사람들이 이미 영감을 시작하고 받았어. 있었어. 나는 10월 7일 직전에 테필린을 두르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걸 내 스토리에 공유하고 있었지. 사람들이 말하더라고. 나는 네가 유대인인 줄도 몰랐어. 그리고 그게 유대교와 멀어진 종교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어. 뭔가 흥미로운 일이었지. 내가 팔로우하는 이 친구가 유대교에 더 깊이 다가가려고 하는 거야. 그게 흥미롭더라고. 나도 다시 그 에너지와 연결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10월 7일 사태가 벌어졌어. 그날이 일요일이었던 게 기억나. 나는 마이애미 비치에 있는 소호 비치 하우스에서 옥상 수영장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 그리고 같이 있던 친구 중 한 명이 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더라고. 야, 이스라엘에서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라고 했지.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잖아 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친구가 아니야, 이번에는 좀 더 심각한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가서 직접 찾아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더라고.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 다음 날인 10월 8일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글을 올렸던 것 같아. 이건 정말 비극적이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나는 실제로 내 친구라고 생각했던 영적 커뮤니티, 마이애미 커뮤니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 네가 한쪽 편을 들면서 인류 사이에 분열과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무슨 소리야 친구. 방금 1200명이 학살당했잖아 라고 했지. 나는 그게 한쪽 편을 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건 인류의 편을 드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런 끔찍한 테러 공격을 규탄하는 게 논란이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알겠어요. 유대인이든 아니든 저는 인류의 편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나요? 네. 당신이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했던 사람들이요. 들어봐요. 저는 비판이나 매장당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저에 대해 험담하는 것에 아주 익숙해졌어요. 2020년 초부터 그랬죠. 그리고 저는 백신과 코로나에 대해 제 나름의 견해가 코로나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이미 저를 비난했어요. 그래서 저는 강한 멘탈을 갖게 됐어요. 이쯤 되니까 저는 제 입장을 굽힐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제 진실을 말하죠. 그게 마음에 들면 정말 좋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아요. 맞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이애미 비치에서 제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진짜로 저랑 2블럭 떨어진 곳에 살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올린 게시물을 기억해요. 10월 9일이나 10일쯤이었죠. 그 친구가 댓글을 달았어요.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고 문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야, 잘 지내? 네가 유대인인 거 아는데 이거 좀 힘들겠네.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도 않았어요. 그 친구가 진짜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는데 네 이름은 제레미 어웨이컨스가 아니라 제레미 어슬립스여야 해. 넌 지금 자고 있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야, 너는 내 집까지 2블럭도 못 와서 대화 한번 못하면서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이게 참 흥미로운 여정이 되겠구나 라고 느꼈죠. 그리고 그 여정에서 당신은 수만 명의 팔로워를 잃게 되었죠.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배우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스토리를 녹화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점점 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럽과 모든 주요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점점 역겨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하지만 당신의 커뮤니티에 실망한 적이 있나요? 여기서 커뮤니티란 건강 커뮤니티, 당신이 속해 있던 전문적인 커뮤니티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특별한 반발을 느꼈나요? 네, 정말로요. 영적 커뮤니티에서요. 혹은 영적 커뮤니티, 요가 커뮤니티에서도요. 재미있는 영상 건 커뮤니티도요. 재미있는 건 이 경험이 저에게 영성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성이라고 하면 명상 수련회에 가거나 요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알다시피 그래놀라를 나무를 껴안는다든지요. 먹는다든지요. 그래, 맞아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더 영적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성을 그냥 가면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가면이요? 뭐라고요?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인데 자신이 엄청나게 자비롭고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가면이에요. 그들은 그냥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실제로 진실을 발견하기보다는 틱톡이나 주류 미디어에서 보는 그런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죠. 저에게 영성은 진실입니다. 그것은 진실과의 진정한 연결이에요. 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진정으로 영적일 수 없습니다. 제 랍비가 그러는데 영성은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과 의식이죠.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건 모대한 일을 말하는 것이고 테필린을 감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관된 에너지를 느끼는 것이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 매일매일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역겨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사랑과 빛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인티파다를 세계화하자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정확히 그래요. 그리고 들어봐요. 저는 그냥 좀 내려놓는 법을 배웠어요. 저에게는 정말로 내려놓는 것에 대한 좋은 교훈이었어요. 기대감을 내려놓고 어떤 인식도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제 자신과 제가 믿는 진실,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에 더욱 전념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아주 분명했어요. 그래서 질문에 답하자면 10월 7일 이후 몇 주 동안 더 꾸준히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 인스타그램에서만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의 팔로워를 잃었어요. 정말 많네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아름다웠던 점은 저를 계속 팔로우해준 사람들이 제 사명에 정말로 더 깊이 공감하고 지지해 주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정말 많은 유대인분들이 저에게 전부터 당신을 좋아했어요. 당신이 유대인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와, 우리 함께 이 여정을 가고 있구나. 마치 우리가 더 깊이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진실성과 진정성을 추구하는 길을 갈 때는 항상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 인생에 있어야 할 사람들도 끌어들이게 될 거예요. 저조종이에요. 멍청이들을 걸러내는 필터죠. 네, 정말 잘 표현하셨네요. 그건 그냥 나쁜 사람들을 걸러내는 필터일 뿐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니면 최소한 혼란스러운 사람들이나 시간을 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거죠. 있잖아요. 저도 해외에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많이 잃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의 의견에 최소한의 신뢰도 주지 않고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애초에 진짜 친구도 아니었고 당신을 존중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게 바로 필터예요. 그리고 제레미, 제가 정말 즐겨보는 것 중 하나가 당신이 자주 올리는 게시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건강 관련 기업가이시고 스타트업에도 관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몇몇을 개발하셨고 또 사회적 기업들도 만드셨잖아요. 당신의 테필링겐과 샤밧 소파 샤밧, 그리고 샤밧을 확장하는 것. 저는 샤밧이 유대인들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선물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찰리 컥.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편히 쉬게 하시길 바라며 그는 일주일에 하루 우리가 모든 것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하고 우리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그 날에 대해 책을 썼어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즐기는 건 당신이 이스라엘에서의 연애 생활과 마이애미에서의 연애 생활에 대해 콘텐츠를 만들 때예요. 그리고 인기 있는 총각인 당신에게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에 와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차이점들이 있다면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좋은 질문이네요. 흥미로운 점은 제가 소셜 미디어에서 많은 것들에 대해 굉장히 개방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하지만 저도 또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공유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어젯밤에 이 여자와 데이트를 했고 어떻게 됐는지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공유하지 아니요. 않아요. 하지만 그런 당신은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전반적인 인상이라고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게요. 제 생각에 미국 여성들은 이스라엘 여성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좋아요. 첫 번째는 자기 존중심입니다. 특히 마이애미 같은 곳에서는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도 여자와 몇 번 데이트를 하고 바로 잠자리를 갖는 것이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게 거의 기대치가 되었고 거의 일반적인 일이 되어버렸죠.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실제로 여자와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쌓아야 하죠.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줘야 해요.
그 정도까지 허락하려면 그녀가 당신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저는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원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여자들은 18살 때 군 복무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독립심, 강인함, 회복력의 수준이 그리고 확실히 성숙함도요. 달라요.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18살 여자애들은 대학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온갖 일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걸 비판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길들 중에서 내 미래의 아내가 어떤 길을 걸었으면 좋겠냐는 거죠. 아니면 당신의 딸이라면요? 맞아요. 그런 점들이 몇 가지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것들이 몇 가지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여성들도 순수하게 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여성들이 마이애미 여성들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애미에는 마이애미는 아름다운 여성들로 유명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죠? 마이애미에는 매력적인 여자들이 많아요. 알다시피 화장도 많이 하고 입술 필러나 가슴 성형도 많이 하죠. 다시 말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몸이고 당신의 선택이니까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알겠죠? 하지만 제가 이스라엘 여성들 중 다수에게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점 중 하나는 대부분이 꽤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중해 특유의 생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분위기가 느껴져진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분위기는 자신의 영혼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몸에 더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보톡스나 입술 필러, 임플란트 같은 걸 굳이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사회적인 압박도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도 이해해야 해요. 아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덜 겉모습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적들과 싸워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외적인 꾸밈에 쓸 시간이 적은 것 같아요. 하지만 꾸밈에 집착하는 여자들은 그런 데에 시간을 쓴다고 들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제르미, 당신의 놀라운 활동들로 다시 돌아가서 테필린 갱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당신의 샤밧 행사들, 그리고 당신의 사업에 대해서도요. 당신이 이 나라에 새로운 건강 제품들을 들여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요. 물론이죠.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자애들에 사실 그건 대해서요? 여자들과 그 비교에 대해서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이애미의 여성들과 이스라엘의 여성들을 간단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마이애미에서 여자와 데이트를 할 수 있고 정말 멋진 저녁 식사에 데려가서 좋은 대화를 나누고 당연히 계산도 제가 하죠. 그게 남자의 역할이죠. $500를 쓰고 어쩌면 밤이 끝날 때 고맙댔다는 말이나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요? 그래요. 요즘 여자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많은 여자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어떤 남자한테 미코노스나 생트로페로 비행기 태워서 초대받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험에서 생긴 기대감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거래처럼 되어버려서 경계가 정말 모호해졌어요. 특히 마이애미 같은 곳에서 데이트할 때는 더 그렇죠. 물론 제가 지금 일반화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진짜로 연결되는 경우도 더 많지만 그게 큰 문제 중 하나예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 여자랑 데이트할 때는 제가 그녀가 있는 곳에서 식당까지 차를 보내주고 식당에서 만날 때 문을 열어주는 것도 신경 써요. 그냥 남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의 당황스러워하는 듯한 반응이 있어요. 너 누구야? 이런 식으로요. 저는 그냥 아니 이게 바로 이게 진짜야?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기사도에 대해서는 기준을 낮게 잡는 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기엔 기사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감사함은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동의해요. 저에게는 누군가가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시험과도 같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미안해요. 혹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지.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요. 그리고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결혼한 지 거의 28년이 다 되어가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2주 후에 28주년을 축하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는 두 분이 가끔씩 서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비결이란 혹은 비밀이란 우리 둘 다 감사함을 느낀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아직도 서로를 만난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는 사랑을 찾지 못했거나 아직도 찾고 있는 멋진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복권에 당첨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남편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함이 정말 큰 부분이에요. 유대교에서도 감사함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 숨 쉴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강력한 거예요. 기도, 모대하니 이 모든 것이 감사함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감사함이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할수록 혹은 더 적극적으로 감사함을 실천할수록 더 행복해진다고 생각해요. 네. 더 행복해지는 이유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감사함이에요. 그리고 그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제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게 된 것 중 하나는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침에 우리의 손에 대해서도요. 알다시피 우리가 식사하기 전이나 식사 후,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에너지를 아주 작은 미세한 양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영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모든 것은 감사함에 관한 거예요. 저도 그 점에 동의해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질문으로 문을 돌아가자면 열어주면 이스라엘 여자들이 더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정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아주 흥미로운 경험들도 있었어요. 저는 더 나은 소통을 하고 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스스로를 많이 다듬어 왔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어떤 이스라엘 여성들에게는 이렇게 솔직하고 개방적인 남성과 교류하는 것이 좀 낯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보통은 그들이 잘 듣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아주 흥미로운 경험이 있었어요. 이건 방송 끝나고 따로 말씀드릴게요. 저한테는 정말 당황스러웠거든요. 35년 동안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진짜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아무튼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테필린 갱과 소울풀 샤밧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인생의 대부분 동안 유대교와 멀어졌던 이유 중 하나는 뭔가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종교와 영성 사이예요. 그리고 마치 나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거나 혹은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다 하는 느낌이었어요. 저에게는 그 간극을 메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테필린 갱은 말 그대로 제가 테필린을 감으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고 명상하고 그런 순간을 가지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제가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저처럼 유대교와 멀어진 다른 남성들이 테필린을 감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억지로가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고 싶어요. 또는 이걸 안 하면 나쁜 사람이다가 아니라 만약 하나님과의 연결을 더 깊이 하고 싶다면 이건 정말 강력한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장시켰어요. 지금은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된 상태지만 아마 1,500명 정도의 남성들과 테필린을 감았던 것 같아요. 테필린 갱 계정이 정지됐어요. 네, 저희는 항상 흥미로운 과정을 겪고 있어요. 소울풀 샤밧, 저는 마이애미에서 이런 샤밧 디너에 다녔는데 다들 좋았지만 전부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그냥 왼쪽이나 오른쪽 또는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랑 얕은 대화만 나누면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마이애미에는 얼마나 계셨어요? 어디에서 여기서 일하세요?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래요. 그리고 또 그래도 괜찮지만 그건 그냥 겉핥기식 대화의 기반을 쌓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였어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감정적인 깊이를 갈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울풀 샤밧은 전통과 변화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 테이블마다 아주 개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독특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은 주간 토라 본문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질문들은 우리가 어떤 명절, 예를 들어 유월절을 지내고 있다면 당신이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은 내면의 이집트는 무엇인가요? 와 같이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질문을 더 의미 있고 관련 있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질문들로부터 받은 가장 큰 피드백은 사람들이 실제로 의미 있는 연결, 평생 가는 우정을 만들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몇몇 사람들의 인연을 간접적으로 이어준 셈이죠. Jeremy. 그래서 제 말은 이제 막 1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돼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시작한 일은 Lev 18이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현대 의약품을 유대인들에게 제공하는 원격 의료 회사예요. Lev는 마음이라는 뜻이고 18은 당연히 차이의 숫자예요. 그래서 저희는 체중 감량과 신진대사에 집중할 예정이에요. 남성 성 건강,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진 분들을 돕는 데에도 집중할 거예요. 좋아요. 예를 들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크론병 같은 질환이요. 그래서 우리는 펩타이드와 다른 약물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 50개 주 모두에 인증된 의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네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첫 해에 많은 성공을 거두면 언젠가 이스라엘에도 와서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되길 여기 바라요. 18명이에요. 그래서 제르미, 이제 여기서 몇 주를 보내고 계시네요. 10월 7일 이후로 여기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저는 당신의 컨텐츠를 보면서 당신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삶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곳의 삶을 알릴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여기서의 삶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들에게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당신은 몇 번의 전쟁이나 적어도 이란의 공격이 있었을 때도 여기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전혀 연관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신이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려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저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와서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 마법과 에너지를 직접 느껴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정말 소름이 돋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3년 동안 이곳에 오지 않았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이스라엘을 놓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다시피 텔아비브는 분명히 놀라운 곳입니다. 반문화, 해변, 석양 모두 정말 멋지죠? 음악,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정말 독특한 느낌이에요. 마치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느낌이에요. 정말 그래요. 아침에 그냥 산책을 해도 제 신앙과 깊이 연결된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과도 정말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 헤드라인에 휩쓸려서 두려움에 압도되기 정말 쉬워요. 마치 세상에 여기 오는 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막상 여기 와보면 와, 내 인생에서 이렇게 안전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젊은 유대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바로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미국 태생의 유대인으로서 주변을 둘러보면 아마 평생 한 번도 보거나 경험하지 못했던 반유대주의를 보고 계시잖아요. 좌파에서도 보고 있고 우파에서도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나요? 당신만의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실제로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미국 유대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 첫 번째로 모든 미국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알겠어요. 두 번째는 당신의 유대교를 절대적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 작은 다윗의 별을 목에 걸고 있어요. 보통은 더 큰 걸 착용하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뉴욕시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별을 숨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우버에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운전기사요. 운전기사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까 봐요. 그런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동의해요. 당신은 이 악순환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레미.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현실은 두려움이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계속해서 진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면서 행동한다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 그래. 다시 말하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빛날 때는 그들이 하나로 뭉치고 강하고 자랑스러울 때입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 취약함을 보이는 순간 세상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동의해요. 근거 없는 증오가 제2성전을 무너뜨렸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로마인들이 물리적으로 성전을 무너뜨렸지만 실제 근본적인 원인은 유대인들 사이에 근거 없는 증오였습니다. 네, 맞아요. 한 무리가 로마인들을 불러서 다른 무리를 파괴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 그렇게 단순합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들이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에게 유대교를 더 쉽게 접하고 더 멋지게 느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의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그런 게 없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특별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느껴요. 모든 일이 정확히 그렇게 일어나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5년 동안 이 멋진 가족과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알잖아요. 그래서 알잖아요. 우리는 제가 항상 말하는데 오늘 저한테 전화한 친구에게도 말했어요. 그 친구가 내 동생이 나라를 떠난대 라고 했거든요. 그 친구 동생이 여기서 몇 년 동안 있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상황이 엉망인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가 안 그런 곳이 있겠어? 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봐, 결국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문제가 많은 가족이라도 여전히 내 가족이야.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 남아서 이 가족을 치유하려고 노력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많은 가족을 찾아 떠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남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제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 핵심 가치 중 하나인 티꾼 올람, 즉 세상을 치유하는 것을 진정으로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치유해야 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는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유대인들 사이에 근거 없는 증오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내면의 성찰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최고의 자신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친유대주의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되도록 창조하신 최고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그쵸? 매일 아침 모대안이를 외우고 테필린을 감고 기도하고 제 몸을 돌보고 제 몸이라는 그릇도 돌보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 우리 모두가 그런 내면의 작업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집단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올라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식을 높인다면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반유대주의보다는 친유대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거 생각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부정적인 에너지에만 집중하는 것보다요. 그러니까 이건 저 그거 정말 마음에 그런 들어요. 거예요. 티쿠놀람. 그리고 또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거죠. 저 그거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정말 멋진 메시지예요. 제레미, 깨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다시 오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해야죠. 제 팟캐스트에 꼭 나오셔야 해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해봅시다.